안녕하세요. 오늘은 보충 자료로 파괴 이론과 안전성의 판단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조 설계의 관심은 항복의 발생 여부죠. 그래서 이는 구조물에 발생한 응력과 인장 시험으로 얻어진 재료의 항복 응력을 비교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기억이 나시겠지만 저희가 인장 치평기에다가 인장 시험을 해서 결국에 다음과 같은 스트레스와 스트레인의 관계식에 대해서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 있었죠. 그럴 때 이 탄성 구간을 넘어서 항복이 일어나는 그때의 응력을 항복 응력이라고 했고요. 재료는 우리가 설계하는 이제 구조물은 이 항복 응력을 넘어서면 안 되게 되어 있었고, 그래서 항상 이 항복 응력을 체크를 했었죠. 내가 받는 구조물에 가장 최대로 일어나는 스트레스가 응력이 이 항복 응력을 넘으면 안 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재료 특성을 얻기 위한 인장 시험, 다음과 같은 인장 시험은 일축 방향의 시험이었죠. 단순히 한 축으로 한 축 방향으로 시험이므로 이를 통해 얻어진 항복 응력, 한 응력 등은 일축 응력 상태 기준이고 실제 구조물이 다축 응력 상태이므로 실제 물체, 여러분들이 어떤 설계를 하고 뭔가 구조물을 설계를 한다면 그 구조물은 사실 다양한 방향으로 힘을 받고 있을 텐데 이런 다추 능력 상태일 텐데 조건 기준이 다른 이 두 개의 응력을 직접 비교해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축 방향 시험을 통해서 얻은 극한 능력을 이런 다축 상태의 구조물에 바로 적용을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반드시 실제 구조물의 다축 응력을 일축 응력 상태와 동등한 조건으로 환산을 해야 하게 되었습니다. 이 환산된 등가의 일축 응력을 일축 단순 인장 시험으로 얻어진 항복력과 비교해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달러와 원을 1대1로 바로 비교를 할 수는 없겠죠. 그러기 위해선 기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일축 상태와 다축 응력 상태를 비교를 하려면 뭔가 동등한 조건으로 환산할 수 있는 식이나 이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축 응력 상태에 대한 항복 파괴 여부를 판단할 때 재료의 특징에 따라 적절한 파괴 이론과 그 파괴량을 제시하는 등가 응력 계산법들을 오늘 컨셉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을 살펴보는 이유는 실제로 이제 고체역학에서 많은 이론들을 배우지만 실제 이제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설계를 하실 때 그 부재가 혹은 그 구조물이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프랙티컬한 방법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되고 실제 뭐 해석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든지 CA 해석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물체의 맥시멈 스트레스 값을 계산하고 그것이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를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주요 파괴 이론 이제 한 세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일단 가장 많이 사용되는 최대 비틀림 에너지 이론에서는 조합 응력 상태의 비틀림 에너지가 단순 인장 시험의 뒤틀림 에너지와 같아지면 항복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요. 이때 박용률 에너지 가설에 기초해서 다음과 같은 폰 미제스 혹은 뭐 폰 미세스, 본 미세스 뭐 다양하게 부르기는 하는데 폰 미제스 응력을 계산을 해요. 이것을 제시를 했습니다. 최대 비틀림 에너지 이론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실제로 제품 설계할 때 이 폼미제스 응력을 가장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폼미제스 응력을 구하면 그 응력이 재료의 항복 응력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안전한 거고요. 도달하면 파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럼 폼미제스 응력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이전 시간에 주응력에 대해서 다 배웠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2차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산하기 쉽게 두 가지의 주응력이 있었죠.
두 가지 주응력이 시그마 1, 시그마 2, 최대 최소 값이 있었는데 3차원인 경우, 3축 응력의 경우에는 세 가지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시그마 1을 최대 주응력, 시그마 3를 최소 주응력, 세 개니까 나머지를 중간 주응력이라고 표현을 하면 시그마 1, 2, 3가 있을 때 포미제스 응력칙은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시그마 1에서 2를 뺀 거의 제곱, 2에서 3를 뺀 거의 제곱, 3에서 1을 뺀 거의 제곱의 평균의 루트를 씌운 거다. 이렇게 되면 사실 다축 응력이 발생을 하지만 세 개의 축일 때 세 개의 주응력이 있죠. 하지만 이런 값들을 하나의 응력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의 응력으로 표현이 되면 그 폼미제스 응력을 우리가 그냥 1축 인장시험으로 알아냈던 그 일드 스트레스 항복 응력과 그대로 비교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폼미제스 응력이 항상 1축 인장시험에서 나온 항복 응력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최대 비틀림 에너지 이론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이론은 연성 재료인 경우에 잘 일치하고요. 취성 재료에서는 사용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또 두 번째 이론을 보면 최대 전단 응력 이론이라고 있습니다. 최대 전단 응력 이론. 최대 전단 응력 이론은 단순 인장 시험에서의 최대 전단 응력, 보통 이제 항복 응력의 2분의 1과 같아지면 항복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최대 전단 능력을 가지고 판단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트레스카 이론이라고 부르고요. 실험 결과에 근접하면서 본미제스 이론에 대비해 보수적인 결과.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했지만 등가 이론을 쓰면서 비교를 하기에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그 기준에 따라 어떤 건 좀 보수적이고 어떤 건 보수적이지 않은 그런 기준들이 있겠죠. 근데 뒤에서 또 나오겠지만 최대 전단 능력은 본미세스 이론에 보기에 보수적인 결과를 제공합니다. 조금 더 타이트한 조건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므로 취약도 설계에 많이 사용이 된다. 그래서 취약도 설계를 할 때 트레스칼 많이 이용한다. 특히 열 처리한 연성 재료에는 이 이론에 따라 파괴되는 경향이 있고 이론은 항복 파괴만 예측하므로 앞에 폼미제스와 동일하게 연성 재료일 때만 유효하게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최대 전단 능력이 항복 능력의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파괴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두 가지 이제 방법을 배웠고요. 마지막 이제 주응력 이론 이제 조금 단순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주응력을 구하는 방법을 다 배웠잖아요. 그래서 본미제스 이론과 트레스카 이론이 연성 재료에 대한 연성 파괴 이론인 것과 달리 이 최대 주응력 이론은 취성 재료에 대한 취성 파괴 이론입니다. 취성 재료는 부석이지기 전까지 파괴되었다고 간주하기가 어렵죠. 취성 재료 기억나시죠? 그래서 뭐 이렇게 늘어나다가 갑자기 그냥 파괴가 일어나는 항복 구간이 없는 취성 재료의 파괴 현상은 최대 인장 응력이 극한 인장 강도에 도달할 때 발생하는 인장 파괴나 최대 압축 응력이 극한 압축 강도에 도달할 때 발생하는 전단 파괴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이러한 파괴 특징에 따라 취성 재료에는 최대 주응력이 극한 응력을 초과하는 순간 파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취성 재료에 대해서 실험 결과 가장 잘 일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응력을 구하면 최대값 최소값의 절대값, 이제 크기죠. 최대 최소값은 부호가 있기 때문에 최소값이 절대값은 더 클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값이 이 극한 능력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파괴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주응력 이론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배운 이 파괴 이론을 조금 이제 비교를 한 그래프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제 폼미제스와 트레스카 이론을 항복면을 다음과 같이 그래프로 나타냈습니다. 이제 x축이 시그마 1, y축이 시그마 2, 이제 응력으로만 저희가 지금 가정을 했을 때 2차원에서 3축 응력이 제로일 때 이렇게 됐을 때 폼미제스 이론으로
그래프를 그리면 다음과 같이 이런 타원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타원 형태가. 그래서 타원 형태가 돼서 이 바깥쪽으로 나가면 항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파괴가 일어나는 겁니다. 안쪽으로 있으면 안전한 거고요. 그렇죠? 주응력들을 구했을 때. 그리고 그때 요 점들이 우리의 항복 응력 값입니다. 이제 트레스카 이론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육각형 형태가 되고 이 바깥쪽으로 나가면 파괴가 일어나는 거고 이 안쪽으로 있으면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부재에 대해서도 같은 구조물에 대해서도 폼미제스를 쓰냐 트레스카를 이용해서 판단을 하냐에 따라 조금 다른 영역이 발생을 하죠. 그 영역이 어디예요? 바로 요런 영역이죠. 요런 영역은 폼미제스 관점에서는 안전하지만 트레스카 관점에선 안전하지 않은 거죠. 파괴가 일어나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트레스카 이론이 폼미제스 이론에 비해 보수적인 결과를 제공한다라는 것을 도식으로 보여드린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안전성 평가는 이제 안전계수를 구하는 거죠. 저희 이미 이전에서 배웠었는데 이제 재료가 연성이냐 취성이냐에 따라 작용하는 파괴 이론이 다르기 때문에 아까 달랐었죠. 그래서 안전율을 계산할 때도 두 재료에 대해 각기 다른 계산 방법을 사용한다. 그래서 연성 재료인 경우에는 우리의 극한 인장 응력과 폼미세스 응력의 비율로 안전율을 계산을 한다. 그래서 극한 인장 응력을 폼미세스 응력으로 나눈다. 거고요. 이제 취성 재료인 경우에는 취성 재료는 극한 인장 압축 응력과 최대 최소 중력의 비율로부터 안전율을 계산한다. 다음과 같이 값을 넣고 이것의 미니멈 값을 사용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이제 식으로 표현을 한다라는 걸 배웠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주로 컨셉에 대해서만 간단히 다루어 드렸지만 실제 설계를 할 때는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용어고 방법이기 때문에 한번 다루어 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